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다우지수는 다소 약하기는 했습니다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는데요. 어떻게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S&P 500과 나스닥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 31번째, 20번째 사상 최고가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운송과 에너지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는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 말에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시황이 되겠습니다. 금가격은 다시 한번 조금 어떤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힘은 아직은 좀 약한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오늘은 에너지 주식의 하락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유가가 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한 것이 에너지 주식의 하락을 가져온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금융주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금융주가 좀 약보합으로 일단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장 시장에서의 특별한 주식이 역시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역시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반독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오늘 하나 판결을 냈는데 결국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이 오늘 바로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상승세도 한마디로 무르섭습니다. 5%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ARM에 대한 인수권이 가장 걸린 어떤 키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ARM과의 주요 거래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와 ARM의 인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지금 영국에서 언론에서 보도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오늘 다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하신 분들도 SOXX라는 소위 반도체 ETF는 많이 아시는데요. 그 바로 반도체 ETF SOXX가 오늘 사상 최고가까지 튀어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잉이 오늘 좋지 않았었는데 보잉은 초대형 장거리 비행기죠. 777X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걸 역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개발의 승인이 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고 FAA에서 얘기했습니다. FAA에서는 2023년 중반 정도 돼야지 허가 낼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실망감이죠. 오늘 보잉이 오늘 주가가 제법 많이 떨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어떤 성장주나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에 관련해서 브라이언 머터 트러스트의 제프 밀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강했던 은행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아마존을 비롯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런 소위 성장주가 다시 한번 올라간 데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1.5% 아래로 흘러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어제와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흐름 약간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이 페이스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드디어 1조 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의 2조 달러를 넘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페이스북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조 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100억 원 정도가 넘는 거 아닙니까? 1,150원 정도, 1,150조 정도 되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서 지금 5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상장한 것은 2012년 5월입니다. 그리고 그날 시가총액이 1,040억 달러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딱 9년 만에, 9년하고 1개월 만에 지금 10배가 주가가 오른 셈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광고 시장의 2위를 지금 갖고 있겠고요. 전 세계 매일매일 그 소위 페이스북, 아마존 아니면 왓츠앱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기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18억 명이 되겠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쓰는 사람들이 28억 5천만 명. 바로 이런 것을 기반으로 지금 광고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가입자 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많다라는 점이 이 어떤 광고 시장에서도 2위를 기록할 수 있게끔 좀 파워를 주는 그런 추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의견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월가의 시각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한 명의 강력 매수 의견을 받고 있겠고요. 33명은 매수 의견, 7명은 보유 의견, 1명은 매도를 갖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 평균은 372.54달러로 전체 의견은 매수 의견입니다. 최근에 레포트만 확인해 보면 6월 3일 날 제프리스는 385달러를 제시했고요. KGI는 420달러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썰렁하게 내기한 것도 있죠. HSBC는 5월 25일 날 매도 의견을 내면서 275달러를 얘기하고 있고요. 4월 28일 날 서스키아나는 42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보실 때 저 위 그림만 보시는 거죠. 위 그림은 이게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상당히 누워 있는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게 보통 그래프로 짧게 보면 이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미국 주식은 항상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아래 그림은 그동안 10년 동안의 매 분기별 주당 이익과 매 분기별 매출이거든요. 그만큼 이익과 매출이 꾸준히 늘어가는 곳에 주시장에 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에 이게 더 이상 돈을 벌겠냐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물론 카카오톡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다들 아는 거는 카카오톡이 처음에 어떤 기업을 쉽게 얘기해서 벤치마크 했냐면 왓츠앱이라는 것입니다. 왓츠앱이 이제 미국에서 똑같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 처음에는 페이스북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왓츠앱도 페이스북 건데 우리나라 카카오톡 보면 수많은 시민이 거기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도 사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서 뱅크 업무도 하고 거기서 페이 업무도 하고 여러분들 친구끼리 주고받는 거 다 카카오 기반하고 택시도 부르고 다 하고 없이는 못 살죠. 네, 그 친구한테 쉽게 여러분들 커피 선물하고 케이크 선물하는 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유료화, 그러니까 수익화 사업한다는 거로 하고 영어로 보면 모니타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카카오톡이 주가 지금 사상적 효과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를 이긴다 만다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그 똑같이 모토가 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벤치마크했던 왓츠앱은 아직 그걸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돈벌이를 시작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가치니까 그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포텐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왓츠앱이 모네타이제이션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독점 이슈가 이제 마침내 해소가 되면서 페이스북을 필두로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그랬던 만큼 저희가 페이스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전해져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이제는 비트코인 ETF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잘 알려진 분이 바로 캐시우드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그 ETF가 지금 여러 번 추진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지만 한 번도 허가가 난 적이 없었는데요. 마침 이제 캐시우드의 ARK 시리즈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연초 대비 주가를 회복하면서 상당히 최근에 좀 나름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ARK 같은 경우도 자금이 빠지다가 또 자금이 또 열심히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속보로 전해진 것에 따르면 SEC, 우리나라 보면 금융위원회가 되겠는데요. 비트코인 ETF를 정식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허가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재미나는 것 자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심벌이 나온 건 아니지만 ARK21이라고 지금 이름을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1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2,100만 개까지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심벌까지는 아니지만 이름을 ARK21 비트코인 ETF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 돼서 속보로 알려드리겠고요. 허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주가에는 큰 비트코인 가격에는 지금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혼조권인 거로 같고요.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RK21 할 때 이 21이 무슨 의미일지 저도 네네.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런 속뜻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저희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과연 이 소식이 최근에 탄력을 조금 잃었던 비트코인에 조금 더 모멘텀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